캠벨 생명과학 12판 14장 멘델 유전학 용어 해설을 주요 용어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번 강조를 해드리고 들어갈게요. 화학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이제 생명과학에서요 용어는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용어 됐죠? 용어만 챙기셔도 모든 시험에서 최소한 50% 이상은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기본 전체 내용 공부하시기 전에 꼭 영어 체크하시고 공부 시작하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자, 바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 형질 1, 2번 읽으시고 됐죠? 그다음에 3번, 4번 순종 잡종. 자, 짧게 생각합니다. 순종은요 다른 말로 동형접합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죠? 잡종은요 다른 말로 이형접합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됐죠? 접합 붙은 겁니다. 동형 같은 거, 이형 다른 거. 예를 들면 완두로 주로 설명할게요. 완두, 우리 완두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그죠? 순종, 라지 R, 스몰 R, 라지 Y, 스몰 I. 자, 순종이죠. 됐죠? 잡종, 라지와 스몰이 섞인 거죠. 라지와 스몰이 섞인 겁니다. 됐죠? 괜찮고요. 요건 뭐 별 문제 없는데 혹시 둘이 같이 할 때 실수할 수 있죠. 다 대문자거나 다 소문자 순종입니다. 또는 대소문자 이렇게 하나의 형질에 관해서는 그죠? 대소문자가 달라도 그죠? 하나의 형질 내에서만 갖고 다른 형질과는 대소문자가 달라도 됐죠? 순종입니다. 되겠죠? 잡종은 대소가 막 섞여 있으면 되고요. 됐죠? 그렇게. 그 다음에 F2 자성 2세대. 그 다음에 대립유전자. 자, 금방 갔던 이런 것들. 대립유전자, 그죠? 다 대립. 그죠? 다 대립이죠. 됐죠? 이렇게. 그 다음, 분리법칙. 자,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요. 분리법칙은요, 다 돼요. 다 적용돼요. 그죠?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됐죠? 예를 들어서, 비분리 안 되죠. 말 그대로 비분리니까, 분리가 잘못된 거니까. 돌연변이에서.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둥근 순종, 그죠? 그 다음에 주름진 순종, 그죠? 자손 할 때, 생시세포 분열할 때, 무조건 반반이죠, 반반. 그죠? 다 되는 거죠. 되겠죠? 그래서 두쌍,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그죠? 됐죠? 둘 중 하나죠. 여기 생시세포, 이거 나오고요. 생시세포, 이거 나오고요.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하면 둘 중 하나니까, 이렇게 하나, 두 개. 이렇게 하나, 두 개. 그래서 생시세포가 뭐, 이렇게 나오죠. 됐죠? 전부 다 분리. 비분리 빼고는 다 되는 겁니다. 되겠죠? 자, 다음, 포네사각형. 가로, 세로, 정사각형 만들어서, 생세포끼리, 조합시켜서, 됐죠? 자손 만들 때,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동형접합, 이형접합. 설명 다 했죠? 요거 순종, 그죠? 요거 잡종,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그 밑에, 표현형 연자형. 자, 살짝 보셔야죠? 표현형은요, 겉으로 드러난 겁니다. 됐죠? 유전자는요, 이제 유전자. 겉에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검정교배를 하는 거죠. 될까요? 표현형, 뭐, 둥글다, 주름지다, 완두, 황색, 녹색, 이런 것들 다 표현형이죠. 유전자형, 둥근데 이럴 수도 있고요, 이럴 수도 있죠. 되겠죠? 주름진 건 뭐, 이렇게. 그냥, 둥근 황색, 거꾸로 했네, 이상하겠네, 그죠? 황색. 맞구나? 선생님이 실수했습니다. 맞습니다. 둥근 주름진 거, 이렇게. 황색. 이걸 수도 있고, 이걸 수도 있죠. 녹색. 이렇게, 그죠? 이런 것들. 그죠? 요런 것들이 유전자형, 요런 것들이, 표현형. 되겠죠? 근데, 둥근데 이런지, 그죠? 둘 중 하나. 황색도, 황색인데 둘 중 하나 어떤 건지요? 확인할 수가 없죠. 그럴 때 하는 방법이, 됐죠? 검정교배.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크로스는 교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죠? 열성 순종이란 교배를 하는 겁니다. 열성 순종. 될까요? 그럼 이겁니다. 금방 갔던 관계라면요. 둥근한데, 라지알인지 라지알 스몰인지 모르겠어요. 확인할 때, 열성 순종. 요거랑 교배 봅니다. 됐죠? 그러면 위에 거 같은 경우는, 자, 1번 경우 같은 경우는, 라지알 스몰 하니까 전부 다 둥근가 나오죠. 근데 밑에 같은 경우는요, 라지 R, 스몰 R,
둥근 주름진 게 1대1 나오죠. 그러면 결과 보고 이거였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됐죠? 자, 17부터 20번까지 갑니다. 자, 단성잡정 교배, 단성잡정, 양성잡정, 교양수잡정. 이거는요 편하게 모양이면 모양, 색깔이면 색깔, 하나의 형질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단성잡정이고요. 됐죠? 양성은 둘 다 합쳐서 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따로따로 유전되죠? 우리 보통 독립법칙 설명할 때 그렇게 하는 거 됐죠? 밑에 독립 나왔죠, 그죠? 같이 설명했지만 따로따로 가는 거죠. 즉 모양이랑 색깔은 상관없는 겁니다. 그죠? 단지 표현할 때 같이 표현하고요. 됐죠? 그렇게 가시면 되고요. 자, 곱셈, 곱셈, 곱집. 이건 이제 수학에서 자, 완전우성. 우리 좀 전에 배웠던 거. 라지가 스몰을 누르죠. 완전우성. 동근과 그죠? 라지가 스몰을 누르죠. 완전우성. 됐죠?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이제 25, 26은 잘 보셔야 되는데, 자, 둘은 다른 겁니다. 둘은 달라요. 이렇게 잘라 놓을게요. 둘은 다릅니다. 됐죠? 불완전 우성은요, 중간 유전 생각하시면 돼요. 중간 유전. 공우성 또는 공동우성에서는요, 가장 좋은 예가요, 혈액형이에요. A표식 혈액형이에요. 특히. 됐죠? 중간 유전요, 분꽃. 기억날까요? 분꽃? 됐죠? 분꽃은요, 빨간 게 있고요, 흰 게 있고요, 분홍이 있습니다. 됐죠? 빨간 표현할 때 그냥 흔히 보통 레드. 됐죠? 흰 거 화이트. 근데 둘이 교배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나왔을 때, 그죠? 빨강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흰 걸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중간 나와요, 중간. 됐죠? 우성이 좀 불완전해요. 되겠죠? 괜찮죠? 이렇게 좀 보시고. 그다음에 공동우성은 대표적으로 혈액형이죠. 공동우성. 이 말은요, A와 B가 O에 대해서 공동으로 우성인 거죠. 되겠죠? 자, 그럴 때 AO가 당연히 A형 나올 거고, BO는 당연히 B형 나올 거고요. AB는 AB형 나오죠. 이렇게. 되겠죠? 불완전 우성과 공동 우성. 자, 예시를 가지고 좀 비교를 합시다. 그죠? 분꽃과 혈액형. 되겠죠? 자, 테이삭스병. 요거는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살짝 어려운 얘기가 나왔죠? 다면발현. 됐죠? 다면발현. 요 다면발현은요, 누구랑 반대 얘기냐면, 다인자 유전. 요거 반대입니다. 둘 다 다자니까 혹시 헷갈릴 수 있죠? 반대입니다. 자, 다면발은요, 단순하게 생각하면요, 대부분의 유전자가 여러 개의 표현형에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그죠? 유전자가요, 여러 개의 표현형에 복합적으로 작용해요. 됐죠? 거꾸로, 다인자는 하나의 표현형에, 그죠? 여러 개의 유전자가 작용한다는 거야. 그죠? 됐죠? 얘는요, 하나의 유전자가 여러 개의 표현형, 다면발현, 그죠? 플레이오트로피, 됐죠? 다인자는 거꾸로, 하나의 형질의 여러 유전자, 예를 들면, 피부색, 이런 거 있죠. 한 100개 이상 관여한대요. 됐죠? 괜찮죠? 그래서, 요거 이제 대표적인 얘기가, 하나의 유전자가 표현형에 복합적으로 하니까 이제 질병 같은 거 얘기할 때, 그죠? 유전성 질병 얘기할 때, 뭐, 낭성섬유증이나, 됐죠? 남모양 착후급변혈증. 이따 한번 설명합니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얘기고, 선생님께서 지금 완두 얘기하고 있으니까, 됐죠? 완두의 꽃 색깔을 결정하는 유전자가요, 종자 껍질에도 영향을 줍니다. 됐죠? 그래서 뭐 회색 또는 뭐 흰색일 수 있고요. 됐죠?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얘기겠죠? 그죠? 되게 복잡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생리현상 자체가 발생이라는 게, 그죠? 되겠죠? 분자 세포적 상호작용 비교했을 때도 책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의 유전자가 여러 개의 특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그죠? 플레이오트로피.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상위. 자, 요것도 조금 어려운 단어입니다. 상위.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그죠? 요거는요, 한 자유전자가 다른 자유전자 표현형을 바꾼다. 이런 표현인데, 지금 우리 용어 해설할 때 설명하기엔 조금 불편하고요. 캠벨 책에 페이지 283쪽에 나와 있고요. 됐죠? 우리 리트리버 이쁘잖아요. 되게 착하고 똑똑하고, 그죠?
털이 많이 빠지는 단점이 있지만, 그죠? 레브라도 리트리버라고 랩이라고 부르는데, 요거 털 색깔 관련 책에 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쌤이 요거는 좀 보라색 시키요. 중요하긴 한 겁니다. 됐죠? 지금 설명은 조금 불편하고요. 됐죠? 지금 이제 용어 해설이니까. 됐습니다. 그럼 들어갈게요. 이제 다인자 유전. 자, 금방 했죠? 이게 바로 다인자 유전입니다. 대표적으로 피부색 같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IQ나 지문이나 키 이런 것도 당연하게 있습니다. 됐죠? 이렇게 다인자성 편하게 가시고, 가게도 열심히 봤죠. 뭐 네모 동그라미 해가지고 이렇게 그리는 거, 그죠? 가게도. 그러면 보인자. 자, 보인자도 살짝 보셔야 되는데, 그죠? 잠재하고 있는 겁니다. 잠재. 그죠? 다음 때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생명에서 보인자죠? 정상이죠, 그죠? 근데 다음 때에 문제가 될 수 있죠, 그죠? 이렇게. 자, 그다음에 이제 낭성섬증. 자, 미국 같은 데서는 좀 비교적 흔한 질병이고, 우리한테는 그렇게 와닿진 않고요. 그냥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뭐 유전자 돌연변 중에 하나다, 뭐 그 정도 보시면 되고. 자, 이제 남모양은 중요해요. 자, 남모양 자결변혈증은 중요합니다. 이거는 뭐 안 중요한 시험이 없는 것 같아요. 다 중요합니다. 됐죠? 중요하고요. 시클셀 아나미아. 됐죠? 요거는요, 일단 돌연변이 측면에서 가면요, 점돌연변이에요. 점돌연변이. 되겠죠? 포인트. 됐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요, 과오입니다. 과오. 미스센스. 염기 하나 바뀌어서요, 아미노산 바뀌어요. 됐죠?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되겠죠? 살짝만 초과해주려면, 템플레이트, 그죠? 템플레이트, 주형 DNA가, 원래, 우리, 헤모글로빈은요, 사슬이, 폴사슬이 4개 있습니다. 4개 있고요. 베타가 있는데, 베타, 알파가 2개, 베타가 2개 있는데, 베타에서 6번째 아미노산이 글루탐산에서 발린으로 바뀐 건데, 됐죠? 이유는요, 야생형, 우리 보통 정상은 이제 3분에서 5번 이게 주형을 설명할 때, 여기 이제 CTC가 왔는데, 됐죠? 저쪽이 이제 주형, 됐죠? 괜찮죠? 근데 돌연변이는요, 이 T가요, A로 바뀌었어요. 됐죠? 그래서요, 뭐가 글루탐산이 돼야 될 게 발린이 돼요. 6번째 아미노산이 생깁니다. 쌤, 이거 뭐 염기 딱 하나 바뀌었는데 뭐가 문제인가요? 물론 염기 하나 바뀌어서 뉴클레오타이드 쌍이 발음이 안 되네요. 치환 됐을 때 큰 문제가 없는 것도 있죠. 그죠? 우리가 큰 문제가 없는 거를 보통 뭐라 그러냐면 침묵, 사일런트. 그죠? 근데 하나 바뀌어도 문제가 되죠. 과오. 그죠? 미스센스. 그죠? 요런 예고요. 문제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 이거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글루탐산과 발린의 성질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요, 산성이고요, 음전기 때요. 음전 안 뜹니다. 됐죠? 근데 발린은요, 소수성, 비극성이에요. 성질이 완전히 다르죠. 그죠? 그래서 요것 때문에 베타가 좀 많이 달라지고요. 그래서 헤모글로빈이 달라져요. 그래서 정상적인 자칼구는 요렇게 나와야죠. 그죠? 약간 오목한, 근데 약간 기역자 비슷한 남모양 납니다. 모세혈관 맞고요. 됐죠? 악성 빈혈 일으켜요. 됐죠? 진화해서 연결해서, 그죠? 말라리아를 연결할 수도 있고요. 됐죠? 여러 부분에서 참 많이 나오는 그런 유전성 질환입니다. 잘 좀 봐주시고요. 됐죠? 자, 이제 그 밑에 헌팅턴 부족병, 일찍 유전병이고, 예전 드라마에서 한번 나왔고, 옛날 얘기인데 눈이 부시개인가 그 드라마에서 한번 나와서 김혜자 쌤이 나오셔서 이슈가 됐던, 그죠? 신경계의 퇴화를 유발하니까 알츠하이머 그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됐죠? 그렇게 보시고, 자, 이제 그 밑에 양수검사. 자, 조금 중요하고요. 양수검사는요, 육모막 검사하고 비교를 좀 하는 게 맞고요. 밑에 나왔죠? CBS. 됐죠? 양수검사에서 특히 포인트는 이 양수인데, 양수로 활용하는 검사들이 꽤 많아요. 요거는 이제 수업 시간에 좀 추가해드리고, 지금은 둘만 가볍게 좀 얘기를 해드리면, 됐죠? 육모막은요, 한 10주, 12주에서 합니다.
양수는요 14주 16주세요. 좀 더 느리고요. 대신에 양수에 애가 뱃속에서 막 뛰어놀 때, 물론 뛰어놀진 않지만 그죠? 엄폐에서 활발하게 움직일 때 세포가 떨어져 나와요. 그런 세포를 확인하는 거고요. 근데 그 세포가 많지 않겠죠. 그죠? 이걸 좀 배양을 해서 그렇게 한다는 게 하나의 특징입니다. 얘랑 비교했을 때 그 정도. 그죠? 주로 이제 확인하는 거는 유전 질환이 의심됐을 때, 그죠? 혹시 우리 애가 다운증후군 아닐까 의심될 때 하는 겁니다. 그죠? 뭐 공식적으로는 괜찮다고 하는데 살짝 뭐 위험하다는 말도 있고요. 양수를 조금 빼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양수를 뺄 때 잘 봐야겠지만 약간 그런 부분도 좀 있고, 그 다음에 뭐 화우라 하면 약간 압력 부분도 살짝 걸리는 게 있고요. 됐죠? 그래서 요런 게 염색체 질환이죠. 요런 게 의심될 때 하는 임신 중에 하는 그런 검사입니다. 대화 검사입니다. 됐죠? 그 정도 될까요? 됐죠? 자, 이제 여기까지 해서요 한번 쭉 앞으로 훑어드릴게요. 됐죠? 14장 멘델 유전학 우리 캠벨 생물학입니다. 용어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